자, 81페이지에 이제 지수 방정식의 활용 2 그리고 부등식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 만약에 이 x의 뭐 제곱이 있는데, 얘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나? 그럼 2, 4다. 오케이? 응?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건 부등식이잖아.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냐라고 하면 x야, x. 그러니까 x를 풀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라고 얘기하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그 2x는 이렇게 2의 제곱이면 밑수를 일단 통일했으니까 아마 x가 2보다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풀이에 대한 해법이 논리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푸는 과정은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켜놓고 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지수 부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 좀 2주 지났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헷갈려.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도 오랜만에 지금 하니까는 좀 그렇게 낯설듯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가요? 한 2주 만에 하니까 또 되게 낯설잖아요. 알겠습니까? 2주 전에 이런 설명을 했었어. 어떤 설명을 했냐면 자, x1이 x2보다 이렇게 크다. 근데 미수의 크가 1보다 크면 여기 미수 a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를 지수로 얹어주면 부등호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x1이 당연히 x2가 x1보다 크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1 사이 밑수를 잡아주고 x1하고 x2를 지수로 이렇게 올리면 부등호가 바뀌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부등식에서는 부등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중요하고 왜 바뀌는지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를 배울 때 대소 비교 이러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거야. 오케이? 그럼 이유가 왜 그렇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게 증가함수고 감소함수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그걸 되게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의 지금 관심은 아까 이런 거야. EX가 4보다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어? X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걸 주목하는 거야. 알았어? 이름하여 1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수 부등식의 해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선생님 설명 지금 어렵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소개부터 먼저 하면 미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관심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상태야. 자, 이런 상태에서 위에 있는 지수의 대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 배웠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과 이렇게 보는 관점은 다른데 앞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대소관계고 지금은 어떤 거냐면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해법들의 논리적인 틀들. 알겠습니까? 그 얘가 거꾸로 얘가 얘보다 작어. 그러면 x1하고 x2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수들끼리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1보다 크면 안 바뀐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서로 똑같이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 양쪽의 등식이 어떻게 한다? 똑같은 식이다라는 의미야. 알겠어, 선생님이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A가 0에서 1 사이면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야. 오케이? 그런데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봐서 지수에 그러면 대소도 똑같느냐. 자, 얘가 부등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0에서 1 사이면 바뀌어야 돼.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지수 함수를 공부했을 때 알겠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원인이 바로 그거야. 알겠어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이런 부등호가 바뀌는 게. 그러니까 부등식도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함수의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어려운 설명 아니니까 받아들여주시면 A가 1보다 크다. 미수 2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예,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쫓아오는데 무리 없었음? 괜찮음? 예, 좋아. 그러면 여기에 AX1을 요만큼이라고 하고 요쯤이라고 하고 AX2가 이쯤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큰 거를 차이를 둬서 이렇게 지금 했어. 그럼 증가함수가 되면 그때 대응되는 X1은
여기가 x1 되겠네. 괜찮으세요? 예.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x2는 여기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역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논리적인 이유 확인됐어요? 오케이? 1보다 크면 부동화 안 바뀌는 이유는 이거다. 괜찮지? 오케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오케이. 예, 다음.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다음. 미수가 0에서 1 사이면요, 선생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프가 중요한지도 좀 알아놔야 돼. 알았어? 예. 그러면 AX1하고 AX2가 있다고 하면 아까와 똑같이 여기가 AX1이라고 해. 확 내려버릴까? 좀 재밌게 여기다 드리자. AX1 어디 있든 상관없어. 똑같아. 오케이? 자, 위치를 좀 바꿔주게 해. 그 다음에 얘보다 AX2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지?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색깔 좀 달리 가자. 자, 요번에 AX1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X1이 되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요번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해주면 이때 해당되는 이렇게 X축 평행에 거서 만나는 점,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으로 내려야지. 좌표 찾기는 그럼 이게 X2. 그렇죠? 그럼 X2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더 작았잖아.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럼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해법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건 거예요. 미수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오케이? 그래 놓고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자, 대선은 어떻게 되는 거니? 미수에다 지수를 얹었잖아. 거꾸로 뭐냐면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에 미수를 사라지게 했을 때, 여기 없앴을 때, 오케이? 언제 부동화가 바뀌냐?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바뀌는 이유, 지수공식 풀 때 해법을 생각해보자. 자, 미수가 사라지고 지수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부동화가 바뀔 수 있어. 다 바뀌는 게 아니고 미수가 0에서 1 사이일 때만 바뀌어. 자, 언제 바뀌어? 미수가 사라지고 지수만 남을 때. 오케이? 자, 이유는 미수가 0에서 1 사이일 때. 오케이? 그러면 0에서 1 사이가 아닌 미수가 사라지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번엔 지수 공식의 풀이는 사용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제 방정식 했으니까 부등식 조금 익숙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서 처음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밑을 갖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였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자, 그럼 같은 밑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1이면 아무 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A가 1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가는데, 이런 조건은 쓰기 위한 디테일이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면 따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냥 참고로만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밑을 갖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 1번. 자, 로마 숫자 1번. A, F, X, 그 다음에 A에, 네, 뭐가 되는 거야? GX 형태로 이렇게 밑을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괜찮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놓고,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한 식에다가, 요 미수의 크기에 따라서, 자, 1번. A가 1보다 크다, 1면. fx가 gx보다 크다라고 결론 내고, 이걸 풀어서 끝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2번. A가 0에서 1 사이면, 거꾸로 fx가 어떻게 한다고? gx보다 작아서 요 형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아까 어떻게 해법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이기도 해. 자, 대체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밑을 그럼 갖게 할 수 없을 때는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자, 보시면 A의 fx, B의 gx. 그러니까 밑도 다르고 어떻게? 지수도 다른 경우지, 지금이지. 이런 경우야. 그래서 제한 조건이 붙는데 어떻게 보냐면 A하고 B가 같지 않고 fx하고 gx도 같지 않아.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방정식에서 안 풀었어, 이거는. 왜 안 풀었어? 로그 방정식으로 바뀌는 게 되기 때문에 안 풀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동일한 미수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방정식이 어떻게 했다고? 양변의 로그 취했다고. 역시 양변의 로그 취한다고.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보게 되냐면 로그 방정식에서 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여기서 설명을 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괜찮지, 여기까지? 예, 특별한 거 없지?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치환하는 부분이야. 알겠어? 치환이라는 것은 아까 방정식하고 똑같이 다룰 수 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루면 돼요? 선생님 얘기하면, 그럼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 부등식은,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통 부분을 치환합니다. 오케이? 예. 이해했어, 문제이지? 첫 번째, 공통 부분을 치환하시고, 두 번째, 치환하면, 자, 선생님, 뭐가 생겨? 치환하면 뭐가 생겨?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제한범위. 기계로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제한범위가 생긴 거야. 없던 것도 있는데요? 동의해. 하지만 항상 제한범위에 신경을 써야 돼. 아까 방정식에서 보여줬잖아. 제한범위가 생김으로 해서 문제풀이가 싹 달라지는 게 많다고. 알겠어요, 문제인지?